저는 아기가 태어나고 자녀 통장을 뭐로 만들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기 출생신고를 하면 여러 가지 국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 돈을 부모 통장으로 받을지 아기 통장으로 받을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아기 키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통장을 만드는 게 더 유리한지 언제 비교 분석을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일일이 찾아보고 어떤 통장이 가장 혜택이 좋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 통장을 활용해서 자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주요 은행들의 자녀 적금 상품의 금리를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요즘 부모님들이 워낙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은행들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아이를 위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요.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MG 희망나눔 아기뱀 적금이에요. 최고 금리가 무려 12%인 고금리 상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은행 아이키움 적금, 신한은행 다둥이 상생 적금은 최고 금리가 8%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금리가 12%라고 대박인데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적금 상품을 볼 때는 단순히 최고 금리만 보시면 안 돼요. 기본 금리가 몇 프로고 우대 금리는 몇 프로인지, 그리고 우대 금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까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 금리란 말 그대로 이 상품에 가입을 하면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고, 우대 금리는 특정 조건을 맞춰야만 받을 수 있는 금리인데요. 아무리 우대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금리가 더 높은 상품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아이키움 적금은 기본금리가 2%, 우대금리는 6%예요. 우대금리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우대 조건이 6개나 됩니다. 양육수당 수급 또는 임산부일 경우 2%, 자녀수가 2명 이상이면 1%, 3명 이상이면 2%, 그리고 하나은행 주택청약저축통장을 보유하면 몇 프로, 하나은행 서비스를 가입하면 추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게 많아요. 만약 나는 다른 조건은 다 충족을 하는데 자녀가 한 명이라면 우대금리가 6%가 아니라 4%가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게 납입 한도와 계약 기간인데요. MG 희망나눔 아기뱀 적금은 납입 한도가 월 20만원, 계약 기간은 12개월이에요. 납입 한도와 계약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이자가 많이 붙기 때문인데요. 만약 월 20만원씩 적금을 든다면 1년 후에 세후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금리가 가장 높은 MG 희망나눔 아기뱀 적금은 세후 이자가 132,616원, 하나은행 아이키움 적금과 신한 다둥이 상생 적금은 세후 이자가 88,410원, 카카오뱅크 우리아이 적금은 77,359원, IBK 부모급여 우대 적금은 71,834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이자도 별로 안 주는데 뭐하러 통장을 만드냐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통장은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녀 통장은 돈을 불리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돈을 모으는 습관을 만드는 훈련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한다는 루틴 자체가 부모와 아이가 건강한 재테크 마인드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향후 아이가 커서 투자를 하게 될 때도 든든한 자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때 이왕이면 1,000원이라도 더 많이 받는 게 이익이니까 아무거나 만들지 마시고 고금리 통장을 만드는 게 유리하겠죠. 저는 MG 희망나눔 아기뱀 적금 상품이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대 조건이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MG 희망나눔 아기뱀 적금은 2025년에 출산을 했다면 가입이 가능한데요. 기본금리가 6%고 첫째 아이면 우대금리가 4%, 둘째 5%, 셋째 이상이면 6%를 줍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가입을 한다면 아이가 한 명이니까 금리가 10%가 될 거예요. 다른 상품들은 뭐 상품에 가입을 해야 되고 마케팅 동의를 해야 되고 카드도 만들어라 이런 조건들이 많이 붙는데 이 상품은 우대 조건이 굉장히 간단하다는 메리트가 있어요. 단 가입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딱 5만 명만 가입이 가능해요. 제가 11월 6일에 방문했을 때는 다행히도 아직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뱀띠 자녀를 두셨다면 최대한 빨리 방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년에 태어나는 말띠 아이들을 위해서 고금리 적금 상품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보여드렸던 엑셀 파일은 제가 따로 적금 상품을 정리를 해뒀던 건데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 적금 상품 리스트를 보시고 어떤 상품이 나에게 유리한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1년 동안 적금으로 모은 돈을 그냥 가만히 두면 될까요? 아니요. 이제는 이 종잣돈을 투자 자산으로 전환해서 더 큰 수익을 만들 차례입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하냐 싶으실 텐데요. 저라면 자녀 통장을 10년, 20년 돈을 묶어두는 장기 투자 시드머니로 활용할 거예요. 그렇다면 변동성이 큰 주식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복리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ETF 투자가 좋겠죠. 제가 추천하는 ETF는 SPLG나 QQQM 같은 미국 주식 주종 ETF예요. SPLG는 S&P 500 지수를, QQQM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SPLG는 미국 경제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안정
안정적인 지수 ETF예요. 시장 전체 성장률을 따라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비교적 낮습니다. 반면 QQQM은 기술주 비중이 높다 보니까 변동성은 있지만 성장성은 더 높아요.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SPLG는 연평균 수익률 10%, QQQM은 연평균 수익률 13%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만약 나는 안정성이 좀 더 중요하다 하신다면 SPLG를, 나는 성장성이 더 중요하다 하신다면 QQQM을 추천드리고요.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하실 분들도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매달 20만 원씩 1년 동안 모은 240만 원을 SPLG에 투자를 하고 추가로 향후 4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5년 후에 예상 자산은 약 1,620만 원이고 수익은 약 420만 원이 됩니다. 지금은 5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 거지만 더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은 더 벌어져요. 제가 이전에 자녀 주식 증여에 대한 영상을 올렸을 때 나는 아직 주식을 증여할 만큼 자산이 없는데, 또는 나도 아이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해주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1년 동안 적금을 들고 그 시드머니를 기반으로 투자로 넘어가시는 구조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1년 동안 자녀 통장을 통해서 저축 습관을 만들고 이후 ETF를 통해서 자산이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 방식은 초기 자본이 많지 않아도 실력이 부족해도 충분히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재테크 초보 부모님들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아이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제 통장으로 받아서 아이 계좌로 이체를 해줘도 되지만 그러면 왠지 제가 돈을 다 써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모은 돈을 환율이 좀 더 떨어지면 달러로 환전을 해서 미국 ETF를 사주고 장기적으로 묻어둘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는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지만 재테크를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오히려 돈이 많지 않을 때부터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익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종잣돈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결국 수익을 결정하거든요. 저 역시 몇 년 전부터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 통장을 똑똑하게 활용을 해서 돈을 모으는 습관을 먼저 만들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의 첫 출발점으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돈을 공부하게 될 거고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